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한 바퀴를 도는데 약 40초 걸린다 그러죠. 건강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조금 늦는 분들은 뭐 1분 20초에서 40초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 심장에서 동맥을 타고 정맥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1분 20초에서 40분 뭐 40초 이렇게 빠르신 분은 40초. 요런 순환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런 이제 중요한 이제 용천혈 부분에 이 발이 제2의 심장으로서 몸의 2%인 발이 전체 98%를 유지를 하는 이런 주춧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건축물에 주춧돌에서 대들보 거쳐서 석가래까지 올라가면, 그죠? 주춧돌이 문제가 되면 석가래에 틈이 생기고 비가 새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오른쪽에 이제 이 발이 발목에서 문제가 되면 바로 이제 경골 비골을 거쳐서 슬개골 무릎 거쳐서 대퇴골로 해서 고관절 골반에 척추로 해서 이제 어깨 결림과 목에 이제 하는 뇌에 지장을 줘서 두통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우리 몸의 병의 90%는 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척추 부분을 대들보격에는 이 척추 부분을 잠깐 이제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척추를 옆에서 보면 약간 이제 S자형으로 돼 있고요. 척추를 뒷면에서 보면 일자로 돼 있어요. 자, 척추를 옆에서 볼 때 굽은 것을 우리는 굽었다 그러죠. 척추는 휘었다라고 합니다. 좌우로 할 때는 휘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척추가 24개인데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이렇게 해서 24개가 각각의 이제 이 몸에 대들보 역할을 하면서 사람의 보행과 더불어 활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옆에서 이렇게 바른 자세를 보면 약간 신의 각도인 13도를 유지해서 약간 이제 이렇게 쉬어 있는 약간 이제 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척추의 쉼 현상,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척추가 뒷면에서 정확히 봤을 때 일자형이 아닌 맨 오른쪽에 활같이 이렇게 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척추 측만이라고 하는데, 이 지나치게 굽어 있는, 우리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자라목 형태로 돌출이 되는 맨 오른쪽에 이 굽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척추를 뒤에서 봤을 때 휘어져 있는 부분, 이건 이제 척추 측만으로 이제 이 몸의 통증, 이런 힘이 있거나 이렇게 장기가 이제 되면 밀려서 이렇게 또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면 통증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척추 측만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제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요거는 2012년 자료입니다. 2012년 공개 자료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책가방 메고 또 심지어는 그전에는 이제 지게도 지고 이제 농촌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지게 지는 건 이제 커서 알았고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가방을 들고 다녔잖아요. 가방 무게 때문에 척추가 쉬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 학자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물함을 만들었잖아요. 책가방을 그 다음에 우리 교실 바닥에 삐끄덕거리던 마루바닥을 없앴어요. 근데 최근에 일부 학교에서는 다시 마루바닥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심각성에서
이 발에 대해서 그 충격이 척추로 이어진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이제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부 초등학교에서 마루바닥을 걷어냈는데 최근에는 다시 마루바닥으로 교실을 재시공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는 12년인데 2016년 자료에는 이제 척추 측만이 14% 정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오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식 자료로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그 척추의 측만이 늘어나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발의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의 역사와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척추 측만이라든가 여러 형태에 나오는 그 부분의 발의 기능과 관련돼서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0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간중간 불 때문에 이제 시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잠깐 시계 좀 보겠습니다. 35분 됐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부에 이제 우리 그 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몸에 33개의 관절과 94개의 근육, 그 다음에 심줄이 56개고 인대가 38개. 그리고 이제 해부학에서 그 혈관도를 보면 굉장히 막 좀 이렇게 어떤 남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도 그 혈관도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안 좋은 느낌이. 근데 이 혈관을, 이 세세한 혈관을 이렇게 길이를 이었을 때 12만 6천 킬로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그 핏줄이 혈관이 이렇게 이제 길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뼈는 몇 개예요? 뼈는 이제 의학에서는 206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206개. 그리고 거기에서 손과 발의 절반 이상이 이제 있어요. 뼈가. 그래서 이 관절을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손에는 54개, 발에는 56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족부의학에서는 4개가 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10개라고 해야 된다라고 족부의학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요 부분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발에는 이제 이 종골 쪽의 후족부와 그 다음에 이 궁이 있는 그 주상골 척골까지를 우리가 중족골이라고 합니다. 중족부, 후족부, 중족부. 그 다음에 우리 그 발가락을 지골을 전족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골과 비골에서 받치고 있는 거골서부터 이제 발목을 이제 이하를 우리가 발의 뼈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의 뼈가 52개냐 56개냐라는 이 자료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왼쪽 편에 엄지발가락에서 중족골로 이어지는 거기에 2개가 이제 보입니다. 2개. 그래서 그 단면을 보면, 옆에 가운데 단면을 보면 신경이 약간 이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족골입니다. 이 발가락을 마주다 있는 중족골 끝을 단면으로 봤을 때 밑에 종작골이 2개가 있어요. 2개. 이게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정통의학에서는 이 2개를 그냥 태화된 뼈로 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중족골에 요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단면을 위치를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발에 이게 이제 지골입니다. 그리고 요 중족골에 이렇게 중족골 끝에 여기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햅살 좁쌀 햅살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